여자랑 데이트를 했고 대화 또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얘가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미치겠죠. 우리 남자들은 대놓고 나 너 좋아해 라는 말을 들어야 아는 동물입니다. 확실한 말을 못 들었으니까 혼자 머리 굴리다가 결국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하고 김 빠져서 발 빼거나 아니면 눈치 없이 들이댔다가 폭망하거나 둘 중 하나로 끝날 겁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남녀가 연애 상담 받으러 오면은 질문이 정반대예요. 남자분들은 카톡 캡처를 보여주면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분들은 같은 상황에서 이 남자의 심리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죠. 남자는 자기가 고쳐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 속을 읽어서 상황이 바뀔지를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들이대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대신 티 안 나게 떡밥만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묻는지 안 묻는지 지켜보는 거죠. 오늘 할 얘기가 그겁니다. 그 떡밥을 알아채는 방법. 첫 번째, 말로 튀어나오는 확실한 신호. 원래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잘해줘? 밥 먹을 때 반찬 챙겨주고 사소한 매너를 부렸어요. 그때 여자가 오빠 원래 이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니까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면 좀 실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건 빼박입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이 사람이 원래 다정한 사람인 건지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즉 나한테만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깔린 거죠.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자기가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여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라인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다, 귀엽다, 오빠랑 있으면 재밌어 이것을 대놓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툭 던집니다. 특히 귀엽다 이것이 나왔으면은 호감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이건 마음이 꽤 커졌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자리를 좋다고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재밌냐는 겁니다. 내 얼굴이 웃기든 대화가 잘 통하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든 이유는 여러 개인데 결론이 재밌다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헤어질 때 오늘 즐거웠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냥 이것은 인사치레에 불과합니다. 근데 헤어지기 한참 전에 대화 도중에 불쑥 재밌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원래 재밌으면은 그냥 웃고 말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역질문이 오는가. 남자 혼자 질문 던지고 여자는 거기에 대답만 하고 대화가 자주 끊긴다? 그럼 냉정하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자를 만났었는데 저한테 질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텐션을 올려서 재밌게 하면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혼자 MC처럼 떠들어왔습니다. 결과는 카톡 익십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서 거의 100%라고 봅니다. 헌팅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언제 왔어요? 물어보면은 관심 있는 여자분들은 최소한 오빠는 언제 왔어요? 하고 대받아칩니다. 이 역질문 하나가 나도 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신호입니다. 물론 낯가림이 심한 사람은 처음에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계속해도 역질문이 없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게 지루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때는 사실 뭐래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여자가 이 자리에 왜 나왔냐고요? 혹시 실제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니었던 거죠. 이건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 맞는 거니까 빨리 털어내세요. 여기서 진짜 고수랑 하수를 가르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말을 합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었더니 숙취로 일할 때 힘들어. 여자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고생했네. 나 지금 퇴근 중인데 날씨가 조금 찝찝하다. 오빠도 맞아 힘내. 눈치가 없으면 이것을 마저 일하래, 대화를 그만하자는 건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자가 던진 게 두 개입니다. 퇴근이랑 날씨. 특히 날씨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정보인데 꺼냈습니다. 이게 떡밥이에요. 우리 보고 물라고 던진 거죠. 비 온대? 나 우산이 없는데? 흐린 날씨?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새 대화를 이어갔을 때 여자가 길을 깔아준 겁니다. 반대로 그냥 그렇구나 고생했어 하고 딱 끊으면은 이모티콘이 아무리 많아도 이어갈 게 없어요. 활발하고 크크크 또 많은데 묘하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여자, 그게 바로 떡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여자랑은 대화가 술술되고 어떤 여자는 안 된다? 10중 8구 이 차이입니다. 세 번째, 진짜 고수는 자기 오픈을 본다. 심리학의 자기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상대가 마음에 들수록 자기 얘기를 한 겹씩 더 깊이 꺼낸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날씨 같은 껍데기 얘기를 하다가 점점 뭘 좋아하는지, 오늘 뭐 했는지, 나중에 속마음까지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우리한테 자기 세계를 열기 시작하면은 그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 선호도를 말합니다. 여자가 나 곱창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런 영화를 정말 좋아해 하고 뭘 좋아하는지 자꾸 밝힌다는 것은 좋은 신호예요. 어릴수록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눈치를 안 보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다 이뻐해 주니까요. 크면서 내가 좋아한다고 세상이 다 해주는 건 아니구나 배우면서 눈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텐 내 취향을 알리고 싶은 본능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 이거 좋아해, 너가 좀 알아줬으면 해, 이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별로 안 끌리는 남자 앞이면은 곱창을 좋아해도 굳이 나 곱창 좋아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그 말하는 순간 그럼 곱창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하고 약속 잡으러 들 거 뻔하잖아요. 그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취향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향을 적극적으로 열어 보인다는 것은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 하는 뜻이죠. 뭐 잘한다, 못한다, 배우고 싶다 같은 말도 다 같은 떡밥이에요. 둘, 일상의 단서를 흘린다. 오늘 일이 힘드네. 아무 단서가 없어요. 방금 출근했거든. 일이 많다. 출근 시간이 익힙니다. 친구랑 노는 중. 단서가 없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평소엔 그러지 않는다 하는 단서가 깔리죠. 오빠 퇴근 잘해. 단서가 없어요. 오빠는 몇 시에 퇴근해? 떡밥이 있죠. 미묘합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쌓이면은 우리가 여자 일상을 투명하게 그릴 수 있게 돼요. 지금쯤 퇴근했겠네. 주말이니까 뭐 하고 있겠네. 이 시간에 연락 잘 되고 저 시간에 안 되네. 이게 그려진다는 것은 여자가 자기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놓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알고 지내고 있는 여자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려진다면 이미 충분한 사인을 받고
받고 있는 거예요. 결론 크크크 많고 이모티콘 날아온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단답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봐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말로 나오는 신호. 원래 이래? 재밌다, 귀엽다. 둘, 대화를 이어갈 떡밥을 던지는지, 특히 역질문. 셋, 소재. 셋, 자기 세계를 여는가, 특히 취향이나 일상의 단서로서. 이러한 신호들이 오고 있으면은 재지 말고 직진하세요. 반대로 아무 신호도 없는데 혼자 붙잡고 있는 거면은 깔끔하게 물러나세요. 요즘 세상에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 또한 없어요. 10번 찍으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자분의 신호를 읽는 눈만 생기면은 우리가 헷갈릴 일은 없어져요. 남들이 그 여자는 연락이 오니까 너가 말할 때 웃어주니까 호감 있는 거야 라는 말이 넘어가서 고백을 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보이는 호감 신호 첫 번째, 말을 많이 한다. 아주 간단하면서 호감을 가진 모든 여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환승연애, 솔로지옥 이런 연프만 보더라도 특정 남성에게 호감 있는 여성을 관찰해보면은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솔로 지역에서 덱스와 슬기가 같이 청국도를 갔을 때 덱스에게 호감을 가진 슬기가 먼저 말을 걸고 질문을 하는 등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처음에 어색한 상황을 제외한다면은 가장 필수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을 때는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은 하지만 역으로 질문을 하지 않아 대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받으러 간다. 이건 그냥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여자가 앉아있고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평소 관심이 없는 여사친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나의 모습과 행동을 이 이상형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들이 호감을 가진 상대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 나 어때? 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돌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대화해보니까 되게 활발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여자가 호감이 있다면은 그럼 활발한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호감이 없다면은 감사해요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버리죠. 결론적으로 호감을 가진 여자는 남자가 어떻다 라고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과민 반응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지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는 평가받으려고 한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스킨십을 뿌리치지 않는다. 말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스킨십을 해보는 겁니다. 스킨십을 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거나 피하려고 한다면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스킨십을 피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성 쪽에서 잘 웃고 대화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붙거나 손을 잡는 가벼운 스킨십에도 거절을 하거나 자꾸 피해서 헷갈리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킨십을 자꾸 피한다면은 그 여성은 상황상 친구나 분이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거짓 호감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스킨십을 기준으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데이트 비용을 지불한다.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여자가 호감이 있으면 돈을 쓴다. 여자가 호감이 없어도 오히려 더치페이를 하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라는 말들이죠. 사실 남자나 여자나 마음에 들면은 투자를 하려는 심리는 비슷합니다. 다만 여자분들은 계속해서 남자를 검증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호감이 있다면 비용을 먼저 지불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성도 데이트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알기 때문에 남성이 비용을 지불했을 때 자신이 내지 않는다면은 개념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은 첫 데이트 이후에 여성의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첫 데이트 이후 여자가 아까워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끔 선물까지 해준다면은 여성은 여러분에게 100% 호감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남자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는다. 우선 여자들은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은 남자의 없던 호의까지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정류장까지 좀 바래다 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같이 걸으면서 대화할래요? 하면서 남성과 더 같이 있으려고 하죠. 반대로 마음이 없다면은 집에 태워다 드릴게요 라는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대부분 거절할 겁니다. 왜냐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성은 호감이 있다면은 남자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보이는 호감 신호 5가지. 첫 번째, 말을 많이 한다. 두 번째, 평가받으려고 한다. 세 번째, 스킨십을 뿌리치지 않는다. 네 번째, 데이트 비용을 지불한다. 다섯 번째, 남자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는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이 호감 신호들을 기억해서 여성의 호감도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성의 호감도가 10이라면은 나도 10을 주고 여성의 호감도가 100이라면은 나도 100을 줘서 급발진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성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돈과 시간을 쏟아 부었다 하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손해가 뻔한데도 못 빠져나오는 심리적. 주식 물타기 하다가 한강 가는 게 딱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연애에도 있습니다. 카톡 답장 하나에 30분을 고민하고 이 정도 지극정성이면 설마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던 그날 밤 카톡 몇 번 받아줬다고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그동안 쓸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식어버린 마음을 붙잡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은 그녀의 마음을 돌릴까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 시간과 감정을 더 쓸 가치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잔인하지만 정확한 5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당신과의 거래를 칼같이 청산하는 여자. 분위기 좋은 곳에서 큰맘 먹고 비싼 밥을 샀는데 집 가자마자 밥값의 정확히 절반을 계좌에 딱 입금하는 그녀. 와,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좋은 여자야 하면서 설레발치지 마세요.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고 여자 역시 그걸
걸 압니다. 사람은 호의를 받으면은 작은 부채감이 생기고 그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남자에겐 그 고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철저히 정산하는 겁니다. 우리 빚진 거 없으니까 더 이상 엮이지 말자 하는 소리인 거죠. 관계를 위한 투자가 아니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정산에 불과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있다면은 다음에 커피는 제가 살게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하면서 다음을 기약합니다. 여지없이 100원 단위까지 카리끔하고 상황이 끝이라면은 조용히 마음을 접으세요. 두 번째, 유독 당신에게만 차가운 여자. 평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리액션 좋은 그녀가 유독 당신의 말에만 단답형이고 눈도 안 마주친다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인기 많고 친절한 여자분들은 들이대는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선긋기 노하우가 말렙이에요. 관심 없는 남자에게 어설프게 친절했다가 오해해서 더 귀찮아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거죠. 당신에게만 차가운 것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너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자 하는 심리로 보내는 가장 확실하고 정중한 거절입니다. 경험으로 다져진 방어벽에 시간 쓰지 말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게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대안이 없는 긍정.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맛집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와 좋아요, 가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이 그럼 토요일에 어떠세요? 하면은 미모해지는 여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토요일은 선약이, 다음에는 같이 가요. 한두 번은 진짜 바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은 그 영혼 없는 좋아요는 당신의 제안을 휴지통에 넣는 삭제 버튼일 뿐입니다. 진짜 마음에 있는 여자분들은 이번 주는 안 됐지만 다음 주는 어떠세요? 하면서 반드시 대안을 가져옵니다. 나쁜 사람 되기는 싫고 딱 잘라 거절하기 미안할 때 쓰는 전형적인 회피 기술에 속아서 주말 내내 폰만 붙잡고 있지 마세요. 네 번째, 대화를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여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깊은 생각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이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은 질문을 던져도 묻는 말에만 최소한으로 답하고 먼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은 또 바쁜가 보다, 원래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하면서 행복해로 그만 돌리세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지 대놓고 무시하기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는 겁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답은 해야 하지만 정성을 쏟긴 실은 스팸성 업무 메일에 확인 도장을 찍고 끝내는 모양새인데 거기에 대고 혼자 감정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둘이 만나는 것을 피하는 여자. 절대 1대1로 안 만나고 꼭 다른 사람을 끼워서 만나려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을 땐 말도 잘 걸어주고 농담도 받아줘서 용기 내서 둘이 영화를 보자고 하면은 좋아요, 마침 지연이도 그 영화 보고 싶다고 했는데 다 같이 봐요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단둘이 만나는 공간은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고 여럿이 만나는 공간은 이성적인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굳이 당신을 공적 공간에만 묶어두려는 것은 당신이 이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영리한 방어막입니다. 단둘이 마주할 마음을 안내해주는 여자는 당신과 미래를 만들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기회를 딱 한 번만 던져보세요. 사적인 자리, 구체적인 날짜를 콕 집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엔 우리들이 조용히 밥이나 먹자. 토요일날 어때? 여기서 여지를 남기고 대안을 가져오면은 초록불이겠지만 막연하게 흐리거나 정산으로 들고 핑계를 대면은 그걸로 완전히 끝내세요. 매달림은 신호를 몰라서가 아니고 신호를 보고도 인정하기 싫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절 신호가 오는데도 계속 들이대면은 눈치 없고 부담스러운 남자로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가치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신호를 빠르게 읽고 쿨하게 빠지는 남자는 눈치 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는 멋진 마지막 인상이라도 남기곤 합니다. 오늘의 결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결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 되는 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허황된 기술을 부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아까운 정성과 시간을 가지고 소개팅이든 모임이든 새로운 판으로 가세요. 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매달려 행복회로 돌리는 동안 당신을 스쳐 지나간 진짜 인연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굴하게 구걸하는 연애는 끝내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주도적인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